Yes, we can. 우리가 긍정적 삶의 모토로 삼아온 이 무한정한 할 수 있음의 미덕이 왜 치명적인 위협이 되어 지금 우리를 무너뜨리고 있는 걸까? 무언가를 해서는 안 된다는 금지보다 너는 할 수 있다는 긍정적 분위기가 우울증 환자를 양산하고 점점 더 우리를 지치게 만드는 이유는 No, 안 된다는 규율이 지배적인 시대가 범죄자를 낳았다면 Yes, we can의 성과사회는 우울증 환자와 낙오자를 만들어낸다. 그래서 이 책 피로사회의 저자 한병철 교수는 말합니다. 지금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정말 생각지 못했던 다른 것이라고요. 오늘날 우리는 아무것도 하지 않는 고요함을 견디지 못하는 병에 걸렸습니다. 주변을 돌아보면 모든 사람들이 어디에서든 항상 다들 무언가에 쫓기듯 스마트폰을 봅니다. 철학가 한병철 교수는 그의 책 피로사회에서 이를 시선의 단편화라고 부릅니다. 자극에 저항하지 못하고 무조건 반응하느라 우리의 시선이 조각조각 부서지고 있다는 것이지요. 무언가를 끊임없이 보고 있지만 정작 영혼의 눈은 멀어가고 있다는 경고. 오늘 돌다리 동네 책방에서는 당신이 미처 깨닫지 못했던 시선의 약탈 잔혹사, 그리고 그 정교한 덫에서 내 영혼을 지켜낼 강력한 철학의 눈에 대해 이야기해보려 합니다. 저자 한병철 교수는 우리가 마주한 이 지독한 피로에 대해 날카롭게 해부하며 그에 져서 피로사회를 통해 오늘날 현대인들이 왜 이토록 스스로를 갉아먹으며 피로해질 수밖에 없는지 분석합니다. 저자는 과거의 사회와 지금의 사회가 본질적으로 다르다고 말합니다. 과거의 사회가 해서는 안 된다라는 규율과 금지로 인간을 억압했다면 지금 우리가 사는 현대의 성과사회는 너는 할 수 있다는 달콤한 긍정성으로 우리를 지배합니다. 할 수 있다는 말은 얼핏 축복처럼 들립니다. 하지만 이 문장은 교묘하게 칼날을 숨기고 있습니다. 할 수 있다는 믿음은 곧 하지 못하는 모든 책임을 자기 자신에게 돌리게 만들기 때문입니다. 사회나 타인이 나를 채찍질하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가장 가혹한 감독관이 나를 향해 끊임없이 채찍을 휘두릅니다. 더 열심히 살아야 해. 더 좋은 부모가 되어야 해. 더 의미 있는 노후를 준비해야 해. 그 결과 우리는 스스로를 착취하는 가해자이자 피해자가 됩니다. 역설적이게도 나는 더 이상 아무것도 할 수 없어 라고 생각하는 우울한 개인의 한탄은 모든 기회와 가능성이 열려 있고 그 어떤 것도 불가능하지 않다고 믿는 활짝 열린 빛나는 사회일수록 무섭게 더 커집니다. 그래서 현대에 엄청난 속도로 증가하고 있는 우울증 혹은 번아웃 증후군은 성과의 주체인 개인이 스스로를 끝까지 밀어붙여 착취하다가 결국 더 이상 무한대로 열린 성과의 세계의 계단을 오르지 못하게 되었을 때 악령의 망토처럼 의식과 삶 전체를 훅 덮쳐버리는 것입니다. 심지어 자기가 스스로를 착취하는 것은 나의 자유로운 생각에 따른 것이라고 굳게 믿기 때문에 타자의 착취보다 오히려 효율적이고 더 빈번하게 자신의 영혼을 넘어들어옵니다. 한병철 교수는 이 비극적인 상태를 이렇게 적었습니다. 우울증은 성과 주체가 자기 자신과 전쟁을 벌이고 있는 상태이다. 이때 착취자는 동시에 피착취자이다. 가해자와 피해자는 더 이상 분리되지 않는다. 이러한 자기 관계적 상태는 어떤 역설적 자유, 자체 내에 존재하는 강제 구조로 인해 폭력적으로 돌변하는 자유를 낳는다. 성과사회의 심리적 질병은 바로 이러한 역설적 자유의 병리적 표출인 것이다. 자신과의 전쟁에서 승자는 없습니다. 오직 상처 입은 영혼과 깊은 고독만이 남을 뿐입니다. 그리고 이 전쟁의 가장 치명적인 부작용은 우리가 대상을 가만히 응시하고 사색하는 능력을 잃어버렸다는 점입니다. 한병철 교수는 책에서 현대인의 주의력이 어떻게 망가지고 있는지 다음과 같이 진단합니다. 긍정성의 과잉은 자극, 정보, 충동의 과잉 표출로 이어진다. 그것은 주의력과 시선의 단편화 내지 분산을 가져온다. 언제부터인가 우리의 주의력과 시선이 쪼개지고 있음을 느낍니다. 길가에 핀 들꽃을 한참 동안 바라보던 여유. 저무는 노을을 보며 걸음을 멈추던 그 깊은 시선은 사라졌습니다. 그 자리를 대신한 것은 밀려오는 자극에 무방비하게 노출되어 끊임없이 눈동자를 굴리는 분주함 뿐입니다.
사색하는 주체는 사물들에 무조건 반응하는 것이 아니라 머뭇거리는 시선으로 대상을 대해야 하는데 우리는 그 머뭇거림을 잃어버린 것입니다. 그래서 언제부터인가 현대인은 심심함을 견디지 못하는 상태가 되었습니다. 심심하다는 것을 도태되고 게으른 상태라고 자책하기까지 하지요. 다양한 일처리 쏟아져 들어오는 정보, 그리고 그 정보를 확인하고 처리하는 과정 사이에서 빠르게 초점을 이동하는 것으로 심심함이 완벽하게 대체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저자는 말합니다. 잠이 육체적 이완의 정점이라면 깊은 심심함은 정신적 이완의 정점이다. 단순한 분주함은 어떤 새로운 것도 낳지 못한다. 그것은 이미 존재하는 것을 재생하고 가속화할 뿐이다. 그리고 이것에 대해 우리가 잊고 있었던 그러나 꼭 생각해 보아야 할 커다란 주제를 던져줍니다. 우리 문명은 평온의 결핍으로 인해 새로운 야만 상태로 치닫고 있다. 눈의 부산한 움직임을 중단시키고 제멋대로 이리저리 움직이는 자연의 손을 묶어둘 수 있는 집중 상태를 만들어내는 깊은 주의만이 사색을 가능하게 한다. 우리는 밥을 먹으면서 스마트폰으로 뉴스를 보고 동시에 메신저에 답장을 보내는 스스로를 보며 현대사회를 참 효율적으로 잘 살아가고 있다고 생각하곤 합니다. 현대사회가 찬양하는 이 멀티태스킹이라는 능력 말이지요. 다중작업, 멀티태스킹이라는 광범위한 행동 양식은 성과사회의 노동 및 주의관리 기술의 진보를 나타내는 것이 아니다. 그것은 퇴보이다. 다중작업은 야생동물들 사이에서 널리 발견되는 광범위한 주의관리 기술이다. 그것은 야생에서의 생존을 위해 필수적인 행동 양식이다. 동물은 먹이를 먹으면서 동시에 적이 뒤에서 덮치지 않도록 조심해야 하고 새끼들을 보호해야 하며 짝짓기 파트너를 놓치지 않아야 한다. 야생의 동물은 사색에 빠질 여유가 없다. 동물은 자기가 마주하고 있는 대상에 깊이 침잠할 수가 없는 것이다. 성과사회의 문화적 성과물들은 다 깊은 사색적 주의의 산물이다. 그런데 이러한 깊은 주의는 주의력이 사방으로 분산되는 다중작업의 확산과 함께 점차 자리를 잃어가고 있다. 이렇게 저자 한병철 교수는 현대인이 개발한 능력이라고 생각하는 이 멀티태스킹이 인간의 진화가 아니라 오히려 야생동물로의 퇴행이라고 꼬집습니다. 밀림 속 동물들은 먹이를 먹으면서도 포식자가 오지 않는지 사방을 경계해야 하고 새끼도 돌봐야 하는 것처럼 잠시도 한 대상에 깊이 침잠하거나 사색할 여유가 없습니다. 어쩌면 지금의 우리도 정교하게 짜인 자본주의라는 밀림 속에서 사방에서 터지는 알림과 정보에 정신을 빼앗긴 채 그저 살아남기 위해 눈동자를 굴리는 야생의 상태로 퇴화되어 가고 있는 것은 아닐까요? 그렇다면 우리는 왜 그 사색의 시간을 잃어버렸을까요? 왜 우리의 눈과 손은 잠시도 가만히 있지 못하고 끊임없이 자극을 좇을까요? 사회학자들은 이를 주의력 경제로 설명합니다. 우리가 무심코 스마트폰을 들여다보는 그 시선이 알고리즘 세상에서는 다 돈이 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스스로 선택해서 보는 것이 아니라 철저히 조종당하며 피로를 쌓아가고 있는 셈입니다. 이것은 단순한 개인의 의지 부족이나 나약함 때문이 아닙니다. 여기에는 현대 사회학이 폭로하는 거대하고 정교한 자본의 시스템이 숨어 있습니다. 사회학자들은 오늘날의 경제체제를 주의력 경제라고 부릅니다. 과거의 자본주의가 석유나 철강 같은 눈에 보이는 재화를 두고 싸웠다면 디지털 기술이 지배하는 현대 자본주의에서 가장 비싸고 희소한 자원은 바로 인간의 관심과 시간, 즉 주의력입니다. 인터넷과 스마트폰 세상 속 모든 플랫폼 기업의 목표는 단 하나입니다. 당신의 시선을 단 1초라도 더 화면에 붙잡아 두는 것. 우리가 공짜로 유튜브를 보고 뉴스를 읽고 소셜미디어를 탐색하는 것 같지만 사실 우리는 세상에서 가장 비싼 대가를 치르고 있습니다. 바로 다시는 돌아오지 않을 나의 유한한 시간과 시선을 그들에게 지불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이 정교하게 설계한 알고리즘은 우리가 잠시도 사색할 틈을 주지 않습니다. 하나의 영상이 끝나기 무섭게 다음 영상이 재생되고 내 취향을 저격하는 자극적인 정보들이 끊임없이 밀려듭니다. 경제학자이자 사회학자인 허버트 사이먼은 일찍이 이 현상을 두고 매우 서늘한 선언을 남겼습니다. 정보의 과잉은 다른 무언가의 결핍을 의미한다. 즉 정보가 소비하는 무언가의 결핍이다. 정보가 소비하는 것은 명백하다.
그것은 바로 수용자의 주의력이다. 알고리즘이 채워주는 정보가 늘어날수록 우리의 내면은 오히려 텅 비어갑니다. 우리의 귀한 주의력이 자본의 논리에 의해 처절하게 소비되고 약탈당하기 때문입니다. 화면 속 타인의 삶, 자극적인 뉴스, 끊임없는 유행이라는 현대판 가짜 우상들이 우리 방 한가운데를 차지하고 우리는 밤마다 그 우상 앞에 무릎을 꿇은 채 눈을 떼지 못합니다. 그 화려한 빛을 바라보는 동안 우리는 정작 내 곁에 있는 소중한 가족의 눈빛을 바라보는 법을 잊어버렸고 지치고 고단한 나 자신의 내면을 응시하는 법을 상실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피로사회의 진단 위에 더해진 현대사회의 숨겨진 잔혹사입니다. 이 지독한 약탈과 피로의 사슬을 끊는 법은 무엇일까요? 어떻게 해야 가짜 우상의 매혹적인 빛을 끄고 진짜 나의 삶으로 걸어 나올 수 있을까요? 한병철 교수는 그 해답을 알려주기 위해 우리에게 익숙한 한 철학자의 문장을 빌려옵니다. 바로 평생 세상이 당연하다고 믿는 도덕과 대중이 좇는 유행을 부수어야 할 우상이라고 불렀던 망치의 철학자 프리드리히 니체입니다. 니체는 그에 져서 우상의 황혼에서 인간이 진정한 자기 삶의 주체로 거듭나기 위해 배워야 할 첫 번째 교육으로 다름 아닌 보는 법을 배우는 것을 꼽았습니다. 정신이 스스로를 향해 문을 닫아 걸고 자극에 하지 않을 수 있는 능력을 기르는 것, 즉 눈앞의 자극을 거부하고 머뭇거리는 시선을 되찾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니체가 말한 진짜 나를 지키는 눈입니다. 니체가 말하는 보는 법이란 무엇일까요? 그것은 눈앞에 자극이 주어졌을 때 허겁지겁 반응하지 않고 멈추어 서서 기다릴 줄 아는 능력입니다. 니체의 문장을 그대로 읽어드리겠습니다. 보는 법을 배우는 것, 눈으로 하여금 깊고 정중한 주의를 집중하도록 보는 법을 길들여야 한다. 어떤 자극에 즉시 반응하지 않고 방해하고 거부하는 본능을 갖추는 것, 이것이 정신성을 향한 첫 번째 예비교육이다. 니체는 자극이 올 때 즉각적으로 반응해버리는 것을 두고 정신성이 결여된 상태, 즉 야만이라고 칭했습니다. 모든 정신성이 결여된 상태, 도처의 야만성은 자극에 저항하지 못하는 것, 자극에 대해 반응을 해버리고 마는 무능력에 기인한다. 이 문장을 읽다 보면 생각이 많아집니다. 알림음이 울릴 때 나도 모르게 손을 뻗어 서둘러 화면을 켜는 행위, 알고리즘이 이끄는 대로 쉼없이 손가락을 움직이는 행위. 철학자의 시선으로 보면 그것은 주체적인 행동이 아니라 자극에 저항할 능력을 잃어버린 수동적인 상태일 뿐입니다. 우상을 거부하는 니체의 눈은 한병철 교수가 피로사회 후반부에서 그토록 강조했던 중단, 사색의 능력과 완벽하게 맞닿아 있습니다. 한병철 교수는 무언가를 행할 수 있는 긍정적인 능력보다 무언가를 하지 않을 수 있는 능력, 즉 거부의 능력이 더 고귀하다고 말합니다. 만일 인간에게 긍정적 능력, 무엇을 행할 능력밖에 없다면 인간은 자극과 충동에 무방비하게 내맡겨진 채 전적으로 수동적인 존재가 되고 말 것이다. 무언가를 사색하는 것은 오직 정신이 스스로를 향해 문을 닫아 걸 수 있을 때만 가능하다. 진정한 자유는 끊임없이 무언가를 보고 생산하고 움직이는 데 있지 않습니다. 밀려오는 자극을 향해 내 정신의 문을 단호하게 닫아 걸 수 있을 때, 나는 이 자극에 반응하지 않겠다라고 선언하며 머뭇거릴 수 있을 때 비로소 우리는 성과사회의 피로에서 벗어나 내 영혼의 진짜 주인이 될 수 있습니다. 우리는 너무 오랜 시간 동안 세상이 짜놓은 판 위에서 시선을 빼앗긴 채 살아왔는지도 모릅니다. 더 잘해야 한다는 내면의 강박과 우리의 눈을 한순간도 가만두지 않는 주의력 경제의 시스템 속에서 우리의 영혼은 매 시간 소리 없이 지쳐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 피로사회의 예리한 진단과 니체의 눈으로 보는 법을 배울 수 있다면 우리는 조금 다른 선택을 할 수 있습니다. 자극적인 세상 속에서 내 마음을 지키는 가장 품격 있는 저항은 사실 아주 단순한 것입니다. 지금 이 영상이 끝나고 나면 습관적으로 다음 영상을 찾아 손가락을 움직이는 대신 가만히 스마트폰을 뒤집어 놓아 보는 건 어떨까요? 방안을 채우는 고요함에 귀를 기울이고
어둠 속에 조용히 잠긴 사물들을 깊고 정중한 시선으로 바라봐주는 것입니다. 평생을 분주하게 살아오느라 바쁘기만 했던 내 손을 가만히 어루만지며 오늘 하루도 참 애썼다고 내 영혼을 향해 정중한 주의를 기울여주는 것입니다. 니체가 말했듯 자극에 즉시 반응하지 않고 잠시 멈추는 법을 배울 때 우리는 비로소 가짜 우상들을 부수고 진짜 내 삶의 아름다움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지금 이 순간은 화면 속 타인의 빛나는 삶 대신 조금은 고단하지만 그래서 더 고귀한 여러분 자신의 내면을 깊이 응시하는 고요한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돌다리 동네 책방은 언제나 당신의 그 고요하고 깊은 사색의 걸음을 응원합니다.